안녕하십니까. 에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제1회차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회로도에 가, 나, 다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그리시오. 단, 녹색 버튼은 PB 언더바 녹, 적색 버튼은 PB 언더바 적으로 표시할 것.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고요. 그 상태에서 PB 녹색을 누르게 되면 레드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자, 그러면 PB 녹색 버튼이 ON 버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PB 녹색을 누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눌렀다가 손을 떼도 레드 램프가 점등되어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 자체는 자기유지 회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PB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레드 램프가 소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B 적색 버튼은 오프 스위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PB 녹색은 ON 버튼, PB 적색은 오프 버튼, 그리고 요 회로 자체는 자기유지 회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빈칸에다가 알맞은 기호를 그리게 되면은 우선은 가, 나 같은 경우는 스위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의 빈칸에는 이 ON 버튼이 되는 A 접점이 들어가죠. ON 버튼이기 때문에 A 접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ON 버튼은 영상상에서 PB 녹색 버튼이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대를 하나 더 그려줌으로써 이게 뭐예요? 스위치의 접점이란 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ON 버튼이 되는 PB 녹색 A 접점을 그려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빈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오프 스위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B 접점이 들어가지고 스위치란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PB 적색 버튼이었죠. 자, 그래서 가, 나의 빈칸은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R이라는 거는 릴레이고요. 그 다음에 RL이라는 거는 레드 램프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 램프를 자기 유지를 시키려면 이 릴레이의 접점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릴레이의 그 접점을 사용했을 때 릴레이 전원이 동작을 하면 여자가 되면서 A 접점 붙을 것이고 B 접점은 떨어져 유지가 돼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녹색 버튼을 눌렀을 때 레드 램프가 들어와 줘야 되니까 릴레이는 릴레이인데 릴레이에 A 접점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릴레이 도체 표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 접점을 써주고 릴레이에 A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대로만 그리면 릴레이를 다른 말로 계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릴레이 접점 A 접점, 계전기 접점 A 접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답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가의 빈칸에는 PB 녹색 버튼 A 접점, 나의 빈칸에는 PB 적색 버튼 B 접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릴레이의 A 접점 이렇게 그려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그려 놓고 동작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 상태에서 우선은 차단기로 올리게 되면, 자, 여기를 아웃라인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아웃라인 쪽에 이렇게 전원이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라인 쪽 같은 경우는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와 다의 접점을 보니까 둘 다 A 접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전원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밑에 릴레이나 레드 램프를 동작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는 거고, 그 상태에서 PB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눌러주면 도체가 붙으면서 전원이 통한다라는 거죠. 통하면서 얘는 B 접점이니까 또 통하겠네요. 그러면 릴레이가 ON 하면서 릴레이 A 접점이 여자 되면서 이렇게 붙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붙으면서 전원이 이렇게 통하니까 이 레드 램프가 ON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PB 녹색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리고 PB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자, 요렇게 손을 떼더라도 이쪽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이 릴레이 A 접점이 붙어서 유지가 되어 주니까 이렇게 레드 램프도 동작시키고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전원도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PB 적색 버튼을 눌러서, 이게 B 접점이니까 눌러버리게 되면은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차단되는 겁니다. 차단되면서 릴레이가 오프하게 되고요.
자, 요게 오프하게 되고요. 릴레이가 오프함으로써 요 A 접점이 원래 상태, 소자되어서 원래 상태 A 접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차단이 돼 버릴 테니까 이 레드 램프 역시도 오프하게 되더라. 그래서 한번 끊어줬다가 손을 놓더라도 한번 끊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원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위쪽이 A 접점이 되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답을 이렇게 요거까지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요거 이제 B 접점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PB 녹색 A 접점, 나는 PB 적색 B 접점, 다는 릴레이의 A 접점 도체 오른쪽에 떨어뜨려서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알맞은 회로를 찾으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의 차단기로 올립니다. 차단기로 올렸을 때 레드 램프가 점등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PB 녹색 버튼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은 그린 램프가 ON 하게 되는데 이때 레드 램프가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PB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그린 램프는 점등되어 유지가 되니까 자기유지 회로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후에 PB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린 램프는 소등하고 레드 램프는 마찬가지 계속해서 켜진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영상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차단기로 올림과 동시에 레드 램프는 계속해서 점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의 동작 여하에 따라서 그린 램프만 켜졌다 꺼졌다 하는 회로도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회로도가 뭐냐면은 가와 나 중에서 뭐예요? 나 회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해독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우선은 최초의 차단기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웃라인 쪽에서 전원이 이렇게 공급되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라인 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는 보시면은 A 접점이니까 더 이상 전원이 안 들어가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A 접점이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통해요. 그래서 차단기로 올렸을 때 레드 램프가 ON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아무런 접점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동작이 뭐가 됐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켜진 겁니다. 왜? 차단기를 올렸을 때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차단기를 내리지 않는 한은 얘는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은 일종의 전원 표시등이 되는 겁니다. 차단기를 올려뒀다, 전원이 들어와 있다, 요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동작을 한번 봅시다. PB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A 접점을 누르게 되는 거죠. 자, 요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 붙죠. 붙으면서 전원이 들어와요. B 접점이니까 통하게 됩니다. 그럼 MC가 ON 하게 될 거고요. MC가 ON 하니까 요 이제 MC A 접점은 요렇게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통해 들어가니까 그린 램프가 ON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A 접점만 붙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MC A 접점도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PBS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요거 이제 손을 이렇게 떼더라도 전원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자기 유지 접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린 램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위치를 눌렀을 때 동작하고 이 적색 버튼을 누르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은 운전 표시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램프는 전원 표시등, 그린 램프는 일종의 운전 표시등. 그래서 그린 램프가 돌아가면 저쪽에 이제 모터를 연결하면 모터가 돌아가는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PB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B 접점이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전원이 차단이 되고 MC가 오프하게 되고요. MC가 오프하니까 요 MC A 접점들이 다 원래대로 소자되어서 뚝뚝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린 램프는 오프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레드 램프 쪽에는 이 접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동작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켜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과 알맞은 회로는 나 회로가 되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그 가 회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MC에 B 접점이 들어와 있죠. 요거는 A 접점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동작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자, 우선은 차단기가 올라가게 되면, 자, 요거는 뭐냐면은 가회로를 설명하는 겁니다. 가회로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를 올렸을 때 밑에 똑같고 위쪽에 들어오는 것도 얘가 비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해요. 그래서 처음에 차단기 올리면 레드램프 온 하는 건 똑같은데 녹색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걸 누르게 되면 전원이 통하면서 MC가 온해요. 그래서 요거 A접점 붙고 요거 A접점 붙으면서 그린램프 온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MC는 어떻게 돼요? 기존의 B접점이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MC가 전원이 온 하게 되면 B접점은 떨어져 버린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램프가 온 하면서 이게 떨어지니까 레드램프는 오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회로 같은 경우는 그린램프 켜지면 레드램프 꺼지고 반대로 적색 눌러서 끊어버렸다. 그럼 얘가 오프하고 얘들이 원래대로 돌아갈 테니까 B접점이 붙겠죠. A접점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린램프 켜지면 얘는 꺼지고 그린램프 꺼지면은 또 반대로 레드램프는 온 하는 회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 왜? 얘는 A접점이고 얘는 B접점이니까 MC A접점 B접점이니까 이 MC 전원이 켜지냐 꺼지냐에 따라서 이 동작이 서로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회로는 당연히 영상과 관계가 없고요. 여기에 접점이 없는 여기에 접점이 없어야 되죠. 접점이 없는 나회로가 계속해서 레드램프는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나회로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2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그 사용 목적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 나오는 부품의 명칭 뭐였습니까? 수액기라고 했었죠. 워낙에 또 자주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복습한다 치고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은 압축기가 있고요. 압축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응축기 쪽으로 냉매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 단에 보통 이제 수액기가 설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액기에 넣어주는 건데 우선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냉매는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응축기가 설치가 돼요. 우리가 뭐 가정용이라고 치면 이렇게 팬이 설치가 돼 있을 거고 일종의 실외기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실외에 있는 공기랑 열교환하면서 들어갈 때는 기체였지만 나올 때는 액체가 되어 나온다. 그게 바로 응축기라고 했죠. 자, 근데 응축기의 효율이 아주 좋다면 기체를 100% 응축시켜서 100% 액체로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손실이 없는 기계 장치는 없다 보니까 좀 많은 비율의 액체와 약간의 기체가 섞여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체는 팽창 밸브로 그대로 가버리면은 일종의 플래시가스가 되는 거죠. 증발기에 들어가기 전에 기체 상태로 변한 녀석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효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 기체를 배제해주고 액체만 팽창 밸브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여기 있는 수액기라는 장치를 설치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액기에 이제 액체와 일부 기체가 섞여 있다면 이 냉매를 담게 되면 액체 냉매는 하부에 고일 거고 기체 냉매는 상부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배관을 길게 연결해서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액체만 쭉 빨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내서 최종단에는 팽창 밸브 쪽으로 액만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지나가 보게 되면 뒤쪽에 드라이어라는 것도 있고 사이트 글라스라는 것도 있고 뭐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게 설치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부품들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부속기기로 최종단에는 팽창 밸브 쪽으로 액을 공급하는 장치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액만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고 부가적으로 냉매를 저장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을 이전 설치할 때 그 냉매를 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펌프 다운을 실행을 하는데 펌프 다운이란 거는 수액기 쪽에 밸브가 있어요. 요 밸브를 잠궈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잠궈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궈 버리게 되면 이 액냉매가 전부 어떻게 돼요? 수액기 쪽에 모이게 되겠죠. 그럼 수액기 쪽에 담아서 이제 나머지 배관은 철거하고 수액기 쪽에 담아서 이전 설치, 이사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매를 저장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냉동장치 내부에 불응축 가스가 체류하게 되면은 대부분 보면 수액기 상부 또는 응축기 상부에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액기 상부에 모여있는 불응축 가스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에어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수액기 모델에 따라 요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설치되는 게 에어변이라고 하진 않고 대부분 보면 에어핀이라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에어변은 일종의 밸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어핀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에어핀으로 불응축 가스가 모이면은 요거 이제 빼주는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빼주는 그러한 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모델별로 또 다르다 보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은 에어핀이 없는 모델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응축기와 수액기 쪽에 뭘 설치해요? 일종의 균합관을 설치하죠. 균합관. 그러면 이 균합관의 그 원리는 뭐였습니까? 균합관을 설치하는 목적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냉매 순환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이제 수액기가 직사광선을 받는다던가 이쪽에 드라이어가 막혀버리게 되면 수액기 쪽의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쪽의 압력보다 이쪽의 압력이 높으면 순환 방향은 우측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역류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역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압축기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순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균합관을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양단의 압력을 어떻게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응축 가스는 어디 모이느냐? 수액기 상부 또는 이 응축기 상부에 많이 모인다 했죠. 그럼 균합관을 설치하게 되면 균합관 내부에 이렇게 불응축 가스가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벤트라는 것은 이 균합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액기 모델별로 다른데 대부분의 수액기는 에어핀이라는 게 잘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균합관에다가 우리 공기 빼기 밸브, 다른 말로는 에어벤트 요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불응축 가스를 빼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에어핀이 있는 경우에는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모르면 모르지만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최신 강의로 갈수록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제가 모르면 몰라도 알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전달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수액기의 역할은 방금 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므로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설치하여 냉매를 일시 저장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 불응축 가스를 제거하거나 에어핀 또는 이렇게 균합관에다가 에어벤트를 설치해서 빼준다거나 또는 액냉매만을 팽창 밸브로 보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틀리는 게 이상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명칭은 계기용 변류기, 용도는 1차 측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했죠. 그래서 명칭은 계기용 변류기가 되고요. 그리고 줄여서는 CT, 영어 약자죠. 커런트 트랜스포머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답안 작성 시에는 계기용 변류기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훨씬 낫겠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측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건데 자, 이쪽이 이제 1차 측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서 전류가 발생되어 들어오는 거죠. 자, 이때 변류기를 딱 설치해 가지고 2차 측으로 공급을 할 건데 여기에는 어떤 계기들이 연결이 되느냐? 암페어미터, 이거 뭐예요? 전류계 또는 뭐 OCR, 과전류 계전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1차 측 전류의 값이 몇백 암페어가 될 수도 있고 몇천 암페어, 몇만 암페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전류가 그대로 공급이 돼버리면 이 암페어미터나 OCR이 제대로 견디지 못하겠죠. 잘못하면 파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전류를 2차 측으로 공급할 때 소전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5A로 만들어서 보내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류계라든가 과전류 계전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전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 변류기라고 했어요. 전류에 관계된 계기에 사용하니까 계기용 변류기가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만약에 압력과 관계된 그 계기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변압기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번 문제에 나온 거는
계기용 변류기가 되고요. 이 계기용 변류기의 용도는 1차 측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가, 나, 다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외형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부 모양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동글동글한 뭐예요? 플로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번 같은 경우는 플로트 트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양동이 모양의 버킷이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버킷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버킷 트랩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번 같은 경우는 내부에 디스크가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디스크 트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플로트 트랩과 버킷 트랩 같은 경우는 기계적 트랩에 속했었고, 디스크 트랩은 연력학적 트랩에 속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5번 문제 가는 플로트 트랩, 나는 버킷 트랩, 다는 디스크 트랩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 나오는 부품의 명칭은 이전에도 나왔었죠. 공기 빼기 밸브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는 에어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앞서 풀었던 문제 중에 수익기에서 제가 불응축가스 퍼저라고 했었죠. 불응축가스 퍼저는 말 그대로 냉동장치 안에 있는 불응축가스를 빼주는 장치인데, 요것도 어찌 보면 공기 빼기 밸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응축가스가 이제 대부분 보면 공기죠. 근데 공기와 마찬가지 윤활유가 탄 가스도 마찬가지 불응축가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냉동장치에서 쓰는 거는 불응축가스 퍼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거를 뭐 이제 혼용해가지고 에어 퍼저, 에어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두시되 정확한 명칭은 수액기에 쓰는 거는 불응축가스 퍼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일러 배관인 것 같아요. 보일러 배관에 사용하는 공기 빼기 밸브인 것 같은데 어차피 용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 이제 보일러에서 쓸 때는 수배관에 많이 설치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급수 배관이라던가 온수, 냉온수 배관 이런 곳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급수 배관이나 냉온수 배관에 공기가 많이 들어차게 되면은 이 순환을 저해하게 돼요. 그래서 급수 배관에 공기가 많이 들어차게 되면 급수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냉온수 배관에 이 공기가 많이 들어차게 되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냉방 또는 난방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안에 차 있는 공기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은 공기 빼기 밸브 또는 뭐 다른 말로는 에어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실 때는 가급적 공기 빼기 밸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가의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온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헤더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 헤더 밑에 있는 밸브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의 역할이란 것은 이 밸브의 역할이 될 텐데요. 자, 어쨌든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헤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 헤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이게 증기 보일러다라고 치면은 요 증기를 우선은 헤더에 담는 거죠.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 증기를 이렇게 머금고 있다.
있다가 여기서 배관을 이렇게 따내요. 이런 식으로 따내가지고 각 배관에 밸브들이 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밸브들이 다 설치가 되면 얘가 1층, 2층, 3층, 4층으로 보내는 배관이다라고 했을 때 증기를 모아다가 각 층에 알맞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3, 4층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럼 3, 4층은 난방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 3, 4층 밸브를 잠궈버리고 1, 2층만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1, 2층에 실제로 사용되는 전기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용도에 알맞게 분배를 시켜주는 게 바로 이 헤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내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환수되는 것도 있죠. 되돌아오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에서 되돌아왔을 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인출시켜가지고 보일러 쪽으로 리턴 시켜주는 헤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환수 헤더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발이죠. 이렇게 이제 받침입니다. 받침, 발 받침.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밑에 설치되어 있는 이 밸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밸브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명칭이란 것은 드레인 밸브라고 했고, 드레인용이죠, 말 그대로. 그럼 이 드레인 밸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사용을 하다 보면 안쪽에 응축수가 고이게 되고, 이 응축수가 고이게 되면 내부에 이물질도 들어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럼 청소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드레인 밸브를 열어가지고 이물질도 제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야지 운전이 원활하게 될 테니까 순환이 잘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가의 역할, 요 드레인 밸브, 이게 가라는 거죠. 가. 즉 드레인 밸브의 역할을 쓰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헤더 내부의 이물질 및 드레인을 배출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설치 목적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전에 나왔던 영상이긴 한데 문제 자체는 조금 이 뭐랄까요, 약간 변형을 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왔을 때는 명칭을 가르쳐 줬었어요. 명칭을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영상에서 가르쳐 줬었는데 이번에는 명칭을 가르쳐 주지 않고 명칭과 설치 목적을 같이 써라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난이도를 높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 같은 경우는 플렉시블 조인트죠. 플렉시블 조인트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조인트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관과 펌프 사이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배관과 펌프 사이에 설치를 해서 주된 목적은 뭐였어요? 진동이나 열팽창에 의한 신축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였죠. 주로 보면 펌프와 배관 사이에 설치를 하는데 요게 펌프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배관이 연결된다면 이 펌프와 배관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펌프가 유체를 공급할 때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안쪽에 있는 임펠러가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동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진동이 배관이나 배관과 펌프 사이에 이음부에 고스란히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진동이 전달되면서 어떻게 되죠? 진동, 소음, 그리고 잘못하면 이런 이음부가 취약하죠. 그래서 이음부의 파손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배관과 펌프 사이에 어떤 조인트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플렉시블 조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플렉시블이라는 거, 이 영어 의미를 찾아보면은 신축성 또는 잘 구부러지는 유연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하는 것은 신축성이 있는 이음새 또는 잘 구부러지는 유연한 이음새들을 모두 플렉시블 이음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플렉시블 이음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고무로 된 이음새만 플렉시블 이음새인 줄 알고 계시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재질이 고무도 있을 수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을 수 있고 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축성이 있다면, 신축성이 존재를 한다면 플렉시블 조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에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 같은 경우는 플렉시블 조인트가 되는 거고요. 설치 목적은 제가 정리해뒀죠. 배관의 진동부 및 열팽창 등에 의한 변형을 흡수하여 방진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이음새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봅시다. 다음 영상을 보고 가문통의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문제 자체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문통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선은 팽창 밸브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증발기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증발기라고 했을 때 여기에 팬을 딱 부착하게 되면 우리 가정용 에어컨 쿨러가 되는 거겠죠. 이때 가문통을 쓰는 팽창 밸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TEV가 돼야 돼요. 온도 자동 팽창 밸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문통을 이 증발기 출구단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문통이라는 녀석은 이 안쪽에 온도에 아주 민감한 기체 또는 가스 또는 냉매가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출구 측의 과열도를 측정하는 일종의 온도 센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우선은 이 증발기에서 나왔을 때 과열도를 측정하는 건데, 자,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돼요. 팽창 밸브에서 교축을 하죠. 그러면 압력 온도 떨어지고 엔탈피가 일정하지만 아직까지는 액체 상태로 증발기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증발기 출구에는 뭐가 나와요? 이 액을 증발시켜서 효과를 보는 거니까 나올 때는 기체 상태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는 이제 기본이니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럼 이 가문통에서 출구의 온도를 측정해 본 거예요. 이 출구의 온도를 측정을 한번 해보니까 온도가 너무 낮은 거야. 너무 낮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온도가 너무 낮다라는 것은 이 안쪽에 냉매액이 너무 많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이 팽창 밸브의 궤도가 너무 과대하게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온도가 확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액이 다증발하지 못하고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액이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너무 낮고 액이 남게 되면 이 액이 어디로 가죠? 압축기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전문 용어로 리퀴드백. 액압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압축이 일어나면은 압축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윤활유 열화탄화되고 그리고 동력 소비량 늘어나고 잘못하면 효과 떨어지고 잘못하면 압축기 고장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문통의 온도를 딱 측정했을 때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냉매유량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리퀴드백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팽창 밸브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좀 잠궈라. 밸브 좀 잠궈라. 유량을 좀 줄여라. 요런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온도가 이번엔 너무 높은 거예요. 이번엔 너무 높아. 그 말은 뭡니까? 팽창 밸브의 궤도가 너무 과소하다 이 뜻이거든요. 과소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액이 들어갔는데 액의 양이 작으니까, 냉매액의 양이 작으니까 이미 다 증발했어. 이미 다 증발하고도 실내에 있는 뜨거운 공기랑 계속 열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냉매액은 이미 증발했는데 더 이상 냉매 효과는 없고 실내에 뜨거운 공기랑 계속 열교환하니까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이 기체가 과열되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열되어 나오면 어떻게 돼? 과열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되면은 윤활유가 열화탄화되고 압축비가 늘어나고 효과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안 좋은 악영향들이 반복되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과소한 상태, 유량이 부족한 상태니까 다시 신호를 보내서 야, 좀 열어줘 해가지고 유량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설명 다 끝났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가문통, 여기 있는 이 녀석, 이게 가문통이죠. 가문통은 증발기 출구단에 설치를 해서 결국 뭐라는 겁니까? 증발기 출구 과열도를 감지하여 냉매 유량을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문통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 뭐였습니까? 밀폐형 왕복동식 압축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왕복동식 압축기이긴 한데 보시면은 구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요? 안쪽에 피스톤이 존재하고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크랭크축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럼 크랭크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밀폐형이라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 모터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모터. 그래서 이 모터가 안에 들어있고 요 통이 다 용접되어 있으면 이거 뭐예요? 밀폐형 왕복동
압축기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 용접해놨기 때문에 완전 밀폐돼 있다. 모터가 안에 들어가 있고 밀폐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반밀폐형도 있었죠. 반밀폐형. 이 반밀폐형은 뭐였습니까? 얘는 용접하지 않고요. 뭐였어요? 볼트 너트로 요 케이싱을 조립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볼트 너트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밀폐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개방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방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케이싱이 이렇게 있고 피스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이 모터를 바깥쪽에 이렇게 축을 이용한다던가, 모터를 설치할 때 바깥쪽에 축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똑같은데 요거를 바깥쪽에 모터를 달 때요, 여기에다가 모터를 설치할 때 벨트 또는 풀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예요? 이 모터가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개방형 왕복동 압축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왕복동인 거는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니까 전부 왕복동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번 문제에서 영상에 보여준 장치 같은 경우는 왕복동 압축기이긴 하지만 용접이 돼 있기 때문에 밀폐형 왕복동 압축기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배관이 멈춘 상태에서 평면도를 그리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이전에도 관련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나왔을 때는 1, 2, 3, 4 또는 A, B, C, D 중에 그 평면도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그리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려보면 되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평면도란 것은 작품이 딱 놓인 상태에서 위쪽에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본다면 지난번에는 제가 우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좌측으로 그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그리나 저기서 그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보면 되니까 어쨌든 좌측부터 그려본다면 좌측에 이렇게 배관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 가운데에 이렇게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당연히 T가 되겠죠. T를 써서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T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L볼 써서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 L볼 써서 이렇게 꺾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아래쪽은 T가 연결되고 위로 올라와서 L볼을 꺾어서 우측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당연히 L볼을 써서 내려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진행합니다. 마찬가지 L볼을 써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화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배관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관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L볼 표시를 해줘야 되죠. L볼 써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 편에 우리가 구멍이 보이는 거죠. 구멍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11번 문제 평면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틀릴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명칭 같은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라고 했었고요. 영어 약자로 줄여서는 MCCB 또는 NFB 요렇게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답안 작성할 때는 밑에 거보다는 요 배선용 차단기 요거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명칭은 배선용 차단기가 되고요.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과전류를 차단하고 기기를 보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배선용 차단기라고 해서 MCCB 또는 NFB인데 MCCB는 모델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의 약자가 되고 NFB는 노 퓨즈 브레이커의 약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사용 용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전류 차단, 선로 분리, 모선 보호, 기기 보호, 작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일일이 쓰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핵심 내용만 가지고 용도는 요약해 놓은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명칭은 배선용 차단기가 되고 용도는 과전류를 차단하고 기기를 보호한다.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